또 이게 뭐 위반 사항에 걸릴까 해서 이렇게 스크래치를 냈는데, 디지털 3D 파동이 하여튼 뭐 19을 해결한다 해갖고 이제 글을 쓰셨죠. 김연원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제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를 했습니다. 사실 요 전 영상이 이제 모겔론스라는 그 사진을 가지고 올리면서 제목은 간지러워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인터뷰 비슷하게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몸이 엄청 간지러우면서 그 꿈틀꿈틀대는 실 같은 게 이제 몸 밖으로 뛰쳐나오고, 뭐 좁쌀만한 것들이 이렇게 몸 이렇게 밖으로 또 이렇게 빠져나오고 막 이상한 증상을 겪는 분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집을 포기를 합니다. 집을 버리고 차를 버리고 아주 멀리 이사를 간다던가, 그렇게 해서 자꾸 몸에서 무언가 엄청난 것들이 나오는 것을 이제 피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한 군데서 염소와 양 이런 애들을 계속해서 이제 구충제를 먹이고 나니, 그 동물들이 먹는 구충제가 있죠. 나중에는 그 마을을 다 버렸어요. 왜냐면 뭐 어딜 가나 다 그냥 기생충으로 다 뒤덮여 버리니까 마을 주민들이 떠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영상을 본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뭐 만감이 지금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영상들 중에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뭐 경제편, 뭐 건강편,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이제 뭐 때늦은 후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책을 가져왔다기보다는, 그 지금 아주 그냥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있죠. 뭐 이제 뭐 빌 아저씨라고 있는데, 그 사람 뭐 저는 벌써 뭐 저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역이 좀 나와서 설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뭐 소설을 쓰지만은, 뭐 중요한 것은 이런 아젠다를 수행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그런 그 쫄병으로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의 목적이 좀 투과가 될 거예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 식물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햇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결합시켜서 포도당을 만들고, 이 포도당이 결합하여 탄수화물을 이룬다. 이 과정을 광합성이라 한다. 광합성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공기 중으로 내뿜어진다. 식물이 만든 탄수화물을 사람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 속의 탄소와 사람이 호흡으로 들이마신 산소, 식물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에 분해된 후에 다시 결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하여 체내에서 빠져나가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을 움직이고 우리 몸이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는 ATP라는 에너지 물질이 생성된다. 이것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ATP를 제가 한다는데, 우리 근육 중에 가장 많은데, 우리가 맞은 주사들 중에 이제 근육 주사가 뭐 어떤 mRNA 백신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죠. 즉 이산화탄소와 물이 햇빛 에너지 도움으로 식물에 의해서 탄수화물로 변환되고, 사람의 몸에서는 탄수화물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산화탄소와 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사람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근본적으로 햇빛에서 오는 것이다. 햇빛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포도당으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콜레스테롤이 나쁘다, 사람을 죽인다, 뭐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막 이제 막 그 어떤 의료적인 얘기를 들어가면서 드는데, 이것이 햇빛과 닿아서 혈류를 통해서 우리 간에서 또 다른 그런 장기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이제 그 지구 온난화라는 문제 발생 해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이제 막고죠. 하늘에다 이제 뭐 캠트레일을 뿌리겠다. 뭐 지금 뭐 뿌리겠다가 아니라 1980년도부터 상당히, 심지어는 그 가수 유명하죠. 프린즈라는 사람이 이 캠트레일에 대해서 이제 뭐 폭로를 해갖고 이제 음모론 사이트에서는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되고 했었는데,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들, 이 빛의 에너지가 없으면 이 ATP 생성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뭐 숨쉬는 이런 대사 과정 모든 게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것을
하기야 이제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을 겁니다. 이제 뭐 바알이라 그러는데 이제 바알 같은 경우는 에어 오브 프린스라 그래서 공기의 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기를 자신들이 어떻게 컨트롤하려는 것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엇을 살포한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제 바리움, 알루미늄 이게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데 그것이 앞 글자만 따면 바알이 되죠. 이것이 아주 깊숙한 그 음모론에도 이제 단계가 나눠지는데 수박 겉핥기식 음모론만 보면은 얘네들이 이겨낼 수 없다. 그러나 뭐 수학이라든가 문자학이라든가 기타 역사를 쭉 보면서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러면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갖고 사람들을 많이 속여 갖고 태양을 막는 데 성공을 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태양을 통해서 햇빛을 못 받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이거 뭐 구강으로 뭐 먹을 수 있는 비타민 D 군이 있겠죠.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그 뭐 양털로 이제 가공을 해갖고 만든 거겠죠. 그래서 비타민 D3를 몸에서 계속 그 심장하고 제가 이따가 주메일을 시작을 할 건데 거기서 이제 뭐 제가 2년 전 벌써 꽤 됐죠. 처음에 이제 뭐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터졌을 때 제가 유튜브를 찍은 게 이제 바로 날라갔는데 그 얘기를 지금 뉘렌베르크 강령 2.0에서 스타트를 하면서 합니다. 그 변호사들이 나와갖고. 그래서 저는 많은 이제 그 만감이 교차를 하면서 이게 참 그 턴오프열 TV가 한 말 하나하나가 이렇게 나중에는 그 제가 어떤 분이 다운받아 놓은 게 있어갖고 또 이걸 틀어 드릴 거예요. 이때 이런 말 하지 않았냐? 하루에 몇백 미리그램 해서 제가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이런 글을 기고한 의사들이 있다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더 읽어드릴게요.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만들어진 아세틸코에이라는 물질이 서로 결합하여 지방을 만들고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중간 단계의 물질들과 질소가 결합하여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들이 결연결되어 단백질을 이룬다. 결국 나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들도 근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공기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죽으면 흙속의 미생물들이 내 몸을 분해하여 다시 나의 육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을 흙 속으로 공기 속으로 흩어놓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근에 참 그 제가 너무 괴로웠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면은 이 지금 현생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분들의 그런 것을 다시 뭐 느낄 수가 없을까, 볼 수가 없을까. 그런데 이렇게 자연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 공기라는 것, 나라는 존재, 이 둘 사이에 이런 어떤 메커니즘, 이게 참 많은 것들을 자꾸 이제 저는 뭐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그 심장으로, 가슴으로, 뭐 머리로 이제 어떤 계산 공식을 때려갖고 나오는 것들이 아닌,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철학자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기가 태어나 성장할 때까지 몸 안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 후에는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을 그렇게 평형 상태를 이루면서 계속 새로운 것으로 교체된다. 새로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바뀌어 갈 뿐이지 뿐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이루어진 세포로 이루어진 조직과 기관들, 심장도, 간도, 위도, 신장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새롭게 바뀌어 나간 것이다. 제가 전 영상에서 잠깐 웃기려고 이제 떡을 쳤다라는 영상을 찍긴 했지만 거기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 중 10년 전 나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10년 전 나를 이루고 있던 물질과 지금의 나와 앞으로 10년 후의 나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 다 전혀 다른 물질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10년 전 나는 흙 속에서 공기 중에 혹은 다른 사람의 몸에 있었는데 지금은 나를 이루고 있다. 이게 참 제가 이제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제 Forever라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Will you wait for me forever? 당신은 나를 기다려줄 수 있냐? 영원이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사람이 이제 감정의 동물이고 이런 사랑의 순수성 이런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정말 뭐 엄청난 시간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세기를 뛰어넘는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남겼던 어떤 아주 작은 파편들 이런 거를 내가 지금 현재도 살면서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일부를 내가 흡수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생각할 부분이 많다. 이거 뭐 철학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뭐 많은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다채롭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또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10년 전 나를 이루는 물질과 지금 나를 이루는 물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 물질들은 변함없이 나라는 생명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련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나라는 생명체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생명은 바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성인 것이다. 서로 상관없는 물질들이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다.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물질도, 흙 속에 있는 어떤 물질도 나라는 현재의 통일성을 만나면 나라는 생명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참 의미심장한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인데,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태양의 중요성. 그래서 제가 시력에 어떤 뭐 이렇게 나빠지고 이런 것이 있는 분이 있다면 태양을 한번 쳐다봐라. 뭐 모르겠어요. 이제 뭐 안과나 이런 데 의사들이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이제 태양이 주는,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 음모론적으로 접근하자 그러면 이제 선글라스가 주는 그런 뭐 아이 프로텍션, 뭐 자외선 뭐 이런 여러 뜻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눈 속으로 이런 선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어떤 우리 몸을 또 정화하는 데서 쓰이는 것은 아닌가라는 뭐 여러 가지,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양자, 퀀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요로법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도 오줌을 마시라 해갖고 막 그런 것을 이제 주장해갖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신이 본 오줌을 다시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이게 정제가 됐기 때문에 콩팥을 통해서 뭐 이렇다는데, 제가 그 백병두 할아버지 제발 병 좀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책을 쓰신 분의 그 내용을 보니,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한 방울을 넣어라. 1.5리터가 됐든 2리터가 됐든 그러면 똑같다 이거예요. 아무리 뭐 시석을 안 한 오줌이나 시석을 한 오줌이나 그 물이 정보장을 갖고 있는데 그 정보장이 오히려 더 세질 수 있다. 그 한 방울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힘이 강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어떤 퀀텀 이런 뭐 양자, 뭐 의학 이쪽은 조금 기존에 우리가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다채롭게, 그래서 3D 파동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파장의 형태, 니콜라 테슬라가 가장 많이 말하는 건데, 모든 것은 이제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 아주 그냥 세포 단위, 그 나노미터 단위, 뭐 그 계속 자르고 들어오면 원자하고 분자하고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모든 것이 이런 진동, 어떤 진동 주파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사람의 한 몸 전체가 이런 어떤 진동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오는 그런 뭐 RF 라디오 프레퀀시라든가 EMF 일렉트릭 매그네틱 펄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간섭이라든가 심지어는 이런 교란을 줘갖고 몸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특정 주파수 28GHz, 이건 까치온을 사용하는 그런 기가츠라든가 50GHz EBV 앱스타인바 바이러스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헤르츠라든가 60GHz 산소, 분자, 원자 이런데 사이클론 현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연결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 줌 회의에서 지금 이런 어떤 기생충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모겔로스 좀 알기도 힘든 그런 것들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이제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게 시간을 5시간, 10시간 찍어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빨리 하고 막 시작을 해도요. 그 뭐 보여주고 증명하고 뭐 알려주고 또 이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이런 어떤 뭐 외국에서 뉘렌베르크 2.0 그 강령 이런 것들을 말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서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하죠. 뭐 저 새끼가 뭔데 저렇게 그 어떤 의료 단체에 반대를 하나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뉘렌베르크 강령이라는 곳에 나온 것을 그대로 토대로 해갖고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을 전달하는 바이고요. 거기서도 이제 끝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변호사가 여러분들 정말 이런 소스, 우리가 지금 뉘렌베르크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참 접하기 힘든 내용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곳이 드물기 때문에 제발 좀 세상에 널리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이제 변호사가 직접 하는 내용이 나기 때문에 그것도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10시입니다. 10시. 제가 이제 뭐 여기 위치하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갖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제가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전 영상에 뭐 좀 안 좋게 제가 이렇게 웃기려고 한 부분도 있고, 또 저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역공으로 저도 비난을 하고 했지만서도 뭐 저는 그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단지 좀 거짓말을 안 하는 삶을 살았으면 어떤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인구가 가파르게 이제 감소가 될 겁니다. 거기다 대해 갖고 이제 4월 달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마 4월 16일인 게 아닌가 416 10일이 나오는데 그날 이제 특정한 질병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이 이제 좀 저 나름대로는 유추가 되고 수비학적으로는 그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벌써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한 3, 4년 되셨는데 그때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2022년도 이가 하여튼 세계에 있는 연도니까 이제 2022년도겠죠. 이때 땡땡이 산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최근에 그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사진을 찍어 갖고 보내시는 분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 계시고 심지어는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화장하는 것까지. 뭐 참 이런 어떻게 우리 진짜 이 뛰어난 역사와 문화와 이런 문명을 가진 민족이 한순간에 이렇게 패망의 길을 걷듯이 이런 게 있는가라고 보면은 우리 자신도 이제 좀 어떻게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잘못한 부분이 없지는 않나? 그런 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 남의 죽음이라고 그냥 등한시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심지어는 동물들 죽음이라고 그 포크레인으로 파갖고 그 수많은 그 닭이라든가 돼지라든가 소라든가 그 파묻어 갖고 덮어버리니까 그 원혼들이 얼마나 그것도 하나의 이제 좀 전에 이제 뭐 파동 얘기했지만은요 그 원한이 설에 있을까 이 땅에 저주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뭐 기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굶어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 뭐 전쟁 나서 죽는 사람 뭐 많은 그런 뭐 팬데믹 같은 게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가 ING죠 진행형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깨어있는 정신 요것을 알면은 안전하겠다 요런 것을 좀 우리가 보면 좋지는 않나 해서 오늘 여기 그 줌회의 제가 잘 뭐 해보지 않아갖고 그동안 좀 잘 몰라서 이제 그 좀 그런 거를 잘 다루는 분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한다고 하는데 들어오실 때는 이제 음소거를 부탁드리고요. 그게 안 그랬을 때는 하울링 같은 게 막 떨려갖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방해하려고 오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한 명을 더 이렇게 하셔갖고 그걸 관리를 하는 분이 이제 있어갖고 그런 거를 꺼드릴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서로 싸우지 마시고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누구나 다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옳다 그러면은 이게 또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양보도 하고 좋은 얘기가 있으면 서로 소통을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 뭐 나눈 건 아니지만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는데 이제 1부는 이제 아무래도 니렌비르크라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는 반면에 2부는 지금 이제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을 하면은 지금 뭐 스몰폭스 그 여러 가지 질병 중에 이제 빌 게이츠가 예측한 게 있죠. 스몰폭스라고. 요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과거 우리 선조들이 썼던 방안은 무엇이 있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